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 겁니까?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노릇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이만큼 끌어올린 1등 공신,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 그리고 직원들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온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고맙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이때다 싶어 더 강하게 몰아붙이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귀족 노조입니다. 사과를 했더니 약점으로 잡고 흔드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이게 지금 우리가 공들여 쌓아온 대한민국 1등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1년에 성과급을 수천만 원씩 받으면서도 배고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이들을 보며 오늘 하루도 땀 흘려 일하는 우리 서민들은 박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이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멈추느냐 마느냐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저들이 숨기고 있는 그 추악한 속내와 삼성이 맞이한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삼성이 흔들리면 우리 집 가계부부터 흔들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 자기들 주머니 채우겠다고 삼성이라는 거대한 배에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일삼는 이들에게 시원하게 욕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분노를 보여주세요. 그래야 저들도 정신을 차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던져드릴게요. 이번 사태를 주도하는 노조 간부들이 뒤에서 무슨 모의를 했는지 아십니까? 알게 되시면 정말 무릎을 탁 치며 개탄하게 되실 겁니다. 지난달 서초동 삼성 사옥 앞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 귀한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연구실이 아니라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확성기를 잡았습니다. 한 노조 간부가 마이크를 잡더니 이렇게 외치더군요. 회장이 사과한 건 쇼다. 우리는 돈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주변에서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회사가 작년에 반도체에서만 수조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피 같은 돈이 줄줄 새고 있는데 그 적자를 낸 당사자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돈을 더 달라고 아우성치는 겁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려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없으면 삼성이 굴러가냐며 당당하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치 인지를 잡고 협상하는 납치범들 같지 않습니까?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 한 분이 혀를 차며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때는 회사가 어려우면 월급도 반납하고 같이 살려보자고 했는데 요즘 애들은 회사가 망하든 말든 내 주머니만 챙기려 하는구나. 정말 참담한 현장이었습니다. 결국 영웅이 더는 못 참았어요. 이재용 회장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지난 5월 7일이었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회의에서 아주 이례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건 대응하고 원칙 없는 타협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이건 한국 경영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삼성은 노조 이슈가 생기면 어떻게든 좋게 넘어가려고만 했습니다. 타우스가 직접 고개 숙여 사과하면 노조도 어느 정도 물러서는 게 관례였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사과를 해도 발목을 잡으니 이제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칼을 빼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정치권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의원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김 의원은 반도체 전쟁 중에 내부 총질이 웬 말이냐며 귀족 노조의 이기주의가 삼성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실명까지 거론하며 특정 노조의 행태를 정조준한 겁니다. 회사가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정치권 거물까지 나서서 경고를 보냈다는 건 사태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건 빈삼의 일각이에요. 진짜로 우리가 분노해야 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결정적인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들으시면 아마 혈압이 확 오르실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이건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체를 인질로 잡은 비열한 협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삼성이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20%가 넘습니다. 수출은 또 어떻습니까?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이 삼성에서 나옵니다. 고용 인원은 협력사까지 합치면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노조는 지금 이 거대한 엔진을 멈추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국 군대가 전쟁 중에 파업하겠다고 총 내려놓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한국경제인협회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가 가동을 멈출 경우 하루에 발생하는 손실액만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 공장을 멈출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손으로 멈추겠다고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집 기둥뿌리를 우리 자식들이 망치로 때려 부수고 있는 꼴입니다. 악당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회사가 망해도 노조는 산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 말을 자랑스럽게 인터뷰에서 내뱉는 거예요. 이게 협상입니까? 아니면 국가 경제를 향한 테러입니까? 반도체 산업은 1분 1초가 생사 갈등입니다. 대만의 TSMC는 직원들이 밤낮 없이 연구해서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요타 노조는 회사가 위기일 때 임금 동결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쟁사들이 앞서 나갈 때 우리는 머리띠 두르고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자살골이 아니면 뭐예요? 적군인 중국이나 미국 기업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박수를 치겠습니까? 이재용 회장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강하게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어이없는 건 따로 있어요. 이들이 요구하는 액수를 들으시면 헛웃음이 나오실 거예요. 차분하게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본능적인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나온 삼성전자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님보다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조가 요구한 게 뭔지 아세요? 임금 10% 인상에 성과급 300% 보장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삼성 반도체 적자가 15조 원이었습니다. 15조 원이요? 돈을 벌어온 게 아니라 까먹었는데 성과급을 300% 달라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 주변에 식당 하시는 사장님들, 새벽 5시에 장 보러 가서 밤 9시까지 설거지해도 한 달에 300만 원 가져가기 힘듭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우리 청년들, 월급 250만 원 받으면서도 군소리 없이 일합니다. 그런데 연봉 1억 넘게 받는 사람들이 적자는 회사한테 수천만 원씩 더 내놓으라고 길거리에서 떼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정상입니까? 저들이 요구하는 성과급 총액을 합치면 웬만한 중견기업 수십 개를 살릴 수 있는 돈입니다. 국방 예산이랑 비교해 볼까요? 노조가 요구하는 추가 비용이면 우리나라 차세대 전투기 몇 대를 더 들여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민심을 보면 국민의 70%가 이번 노조의 요구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진짜 민심이에요. 약자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약자가 아니라 기득권 중에 기득권입니다. 떼쟁이가 되어버린 귀족 노조를 보며 우리 오웅채공 어르신들은 가슴을 칩니다.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자식 같은 직원들이 칼 들고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짜 충격적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 부분은 도덕성 문제입니다. 이 구간이 진짜 핵심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자기들만 살겠다는 그 기생충 같은 심보. 이게 바로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2016년 한진해운 사태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 1등 해운사가 무너질 때 어땠습니까? 항구마다 배가 멈춰서고 수출길이 막혀 나라 전체가 휘청였습니다. 그때 노조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위기 상황에서도 기득권은 내려놓지 않다가 결국 회사가 공중분해됐습니다. 지금 삼성 노조가 딱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회사가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창고가 터져나갈 지경이었습니다. 보통 회사가 이 정도 위기에 몰리면 직원들이 먼저 나서서 월급 좀 줄여도 좋으니 회사부터 살리자고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래야 나중에 회사가 잘 될 때 더 크게 보상받는 법이죠. 그런데 이 악당들은 글쎄 적자가 나도 우리는 계약한 대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술 더 떠서 돈을 번 사업부랑 손해를 본 사업부랑 똑같이 성과급을 달라고 합니다. 손해를 끼친 사람이 4억 원 가까운 연봉을 받겠다니 이게 무슨 회사입니까? 동아리방입니까? 해외 사례를 한번 보세요. 일본의 도요타는 어떻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노조가 먼저 임금 인상을 포기했습니다. 회사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는 정신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 결과 지금 도요타는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죠. 이게 진짜 노동자 정신입니다. 반면에 우리 영웅 이재용 회장을 보세요. 9년째 무월급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푼의 월급도 받지 않고 회사 살리기에 전념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도 사재를 털어 수천억 원을 기부하고 수해복구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자기 돈까지 내면서 사회 공헌을 실천하는 그 영웅이 정작 자기 직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아끼던 직원들에게 최고로 대우해주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고 있는 이재용 회장의 심정이 어떨까요? 9년을 참았습니다. 9년 동안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삼성이라는 이름 하나 지키려고 버텼습니다. 근데 이번엔 정말 못 참은 거예요. 이건 회장 한 사람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삼성이라는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결단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영웅이 빼든 그 도구가 얼마나 매서운지, 지금 악당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영웅이 빼든 도구는 정말 매서웠습니다.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로 단호했어요. 평소에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첫 번째 칼날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철저한 적용이었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삼성은 파업에 참여한 인원들의 급여를 단 1원도 예외 없이 삭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노조 눈치 보느라 적당히 보전해주기도 했지만 이제는 국물도 없습니다. 두 번째 칼날은 더 매서웠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노조가 사옥 로비를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한 채 증자료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법대로 하라는 노조의 말에 진짜 법대로 운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장이 날아들자 노조 간부들의 얼굴이 흑빛이 됐습니다. 세 번째 결정타는 바로 성과급 지급 체계의 전면 개편입니다. 이제는 실적 없는 곳에 보상 없다는 원칙을 못 박았습니다. 단 한 푼도 공짜로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칼이 세 자루 동시에 들어가니 잘 나가던 악당들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러다 진짜 다 죽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여론까지 등을 돌리니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끌려만 다닐 줄 알았던 순한 영웅이 한 방에 판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5070 어르신들에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단순히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나에 연결된 협력업체가 수만 개입니다.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삼성 밥을 먹고 삽니다. 우리 자식들 중에 삼성 다니거나 삼성에 부품 납품하는 회사 다니는 사람 한 명쯤은 다 있잖아요. 만약 삼성이 휘청해서 한국에서 사업 못 해먹겠다며 공장을 미국이나 베트남으로 다 옮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식들 일자리가 그날로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1997년 IMF 사태 때 똑똑히 봤습니다. 멀쩡하던 회사가 무너질 때 가정이 어떻게 파탄나는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옆 나라 일본을 보세요. 반도체 주도권을 뺏기고 30년 동안 제자리 걸음하다가 이제야 겨우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우리 손주들은 외국 나가서 식당 서빙이나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로요? 이건 단순한 노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우리 5070이 살아온 대한민국, 우리 자식들이 살아가고 손주들이 이어받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재용 회장이 고독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사과까지 했는데
왜 노조는 더 세게 나오는가? 이제 답이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저들은 사과를 반성의 신호가 아니라 굴복의 신호로 착각한 겁니다. 오늘 내용을 3줄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삼성 노조의 요구는 국가 경제를 인질로 잡은 도를 넘은 협박입니다. 둘째, 적자 상황에서도 거액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입니다. 셋째, 이재용 회장의 강경 대응은 삼성과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우리 오종채공 어르신들, 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첫째, 이런 가짜뉴스에 속지 말고 진실을 아는 것 자체가 힘입니다. 둘째, 주변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기업이 살아야 나라도 산다는 진실을 전해주세요. 셋째, 위기 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맞아요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무책임한 세력들에게 시원하게 욕 한 사발 적어주십시오. 다음에는 또 어떤 골마 터진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부동산 카르텔, 연금 고갈의 진실, 아니면 외국 자본의 공습.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 날카로운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웅이 빼든 도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깨어있는 우리 5070이 대한민국을 지킵시다.